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하네요. 요즘 뭐 그런 말이 유행이던데 어안이 벙벙하시죠 아주. 저도 새벽에 일어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파란 물결을 확인을 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였고요. 뉴욕 증시가 이제 서머타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개장하고 일찌감치 문을 닫았는데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 침체 우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까지 사실인지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두 하락한 거는 뭐 당연하고요. 다우 지수가 2.08%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4%꽉 채워서 4% 급락으로 폭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 폭락한 건 2022년 이후 일간 폭락치로는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뭐 만으로 3년 만에 최대 낙폭의 나스닥을 본 그런 역사적인 하루가 됐고요. S&P 500 지수 2.7%의 하락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좀 충격적이죠. 15% 폭락이 나왔습니다. 블랙 먼데이에 가장 아프게 치명타를 맞은 종목이 바로 이 테슬라였는데요. 왜 테슬라였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트레이드의 주역이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반대로 반 트럼프 이미지의 어떤 또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그게 정말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경기 침체, 실적의 타격으로 이어질 경우 테슬라의 주가가 이 정도로 빠지는 게 뭐 물론 지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어떤 내러티브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엔비디아 5% 빠진 걸 갖고 선방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팔란티어 그리고 또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스트래티지죠. 역시나 두 자릿수 폭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엔비디아가 선전했다라는 표현을 써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왜 빠졌나, 왜 폭락했나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900포인트 빠졌고요. 나스닥 지수 2022년 이후 가장 큰 일간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4% 폭락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리세션 피어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무너뜨렸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일단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네거티브 타리프 임팩트,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세 임팩트가 2025년 GDP 성장률을 내릴 것이다 라고 골드만삭스가 인정을 한 거죠.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 감지는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려버리는 거랑은 이게 무게가 다르잖아요.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내렸는가를 좀 봐야겠죠. 미국 성장률 GDP 성장률 전망치 1.7%를 전망을 했습니다. 연초에는 2.4%를 전망을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연중도 아니고 연말도 아니에요. 3월, 고작 3월이거든요. 3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골드만삭스가 본인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왜? 배경은 무역 정책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했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야, 이 정도였어? 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더 GDP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져야 돼 라고 시인을 한 셈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그 모먼트는 이겁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관세에 따른 경기 악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뭐 베센트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골드만삭스까지 내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4월에 이제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상호관세에는 그냥 관세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각종 뭐 세금으로 인식되는 무언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 타격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유럽에서는 부가가치세로 인해서 한 20% 정도의 세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다 타격을 했을 경우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관세 폭탄이 밀어닥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골드만삭스에서 경고를 하는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금 일단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 관세가 There are no winners here. 사실 승자는 없잖아요. 근데 마치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미국이 승자인 것처럼 시장이 인식을 했고 보도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실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비미국 증시에는 관세로 인해서 타격이 될 것이다. 트럼프로 인해서 다들 다칠 것이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었지만 미국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사실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물론 뼈가 다치지는 않겠지만 피부의 생채기는 분명히 날 겁니다. 근데 그 생채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이길 것이다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길 것이다도 빠져야 되고 생채기 나는 부분까지 빠지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하락이 어느 정도 센스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게 좀 결정적이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어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인데 starting to a roll little bit. 그러니까 조금은 경기가 구를 수 있다. 이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였죠. 지금 경기 둔화가 오는 건 좀 불가피하다. 근데 침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침체라는 말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쓰게 됐더라고요. 오늘의 급락이 그 침체라는 용어를 더 끌어들인 것도 같은데 또 여기서는 또 디톡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쫙 한번 빼고 가자라는 거를 디톡스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 뭐 좀 둔화가 오고 좀 아프더라도 일단 쫙 한번 완전히 그 체질 개선을 해야 되니까 쫙 한번 빼고 가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지금은 던져야 되는 타이밍이네라고 인지를 한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래서 지금 은행주가 이렇게 급락하는 걸 보면서 만약에 정말 여기서 디톡스로 끝나지 않고 이게 진짜 리세션으로 간다면 그러면 은행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져야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날린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지금의 트랜지션 피리어드 이 전환기잖아요. 전환기. 그러니까 정부가 이끌어가는 경기에서 이제는 민간이 이끌어가는 경기로 전환하려고 트럼프가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이렇게 충격적으로 올 줄은 몰랐죠. 근데 어쨌든 지금도 트럼프는 고자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 보고 하려는 일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주식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시장에 전혀 관심이 없겠구나. 시장이 빠지더라도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겠구나라는 실망감으로 이어져서 오늘의 블랙먼데이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럼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일단 DJT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좀 여론조사라든지 뭐 베팅 사이트 이런 거 좀 들어가 봤거든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혹시 꺾였나? 이 시장이 흔들리면 트럼프도 본인의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찾아봤는데 아직 베팅 사이트에 그런 것 갖고 베팅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워낙에 임기 초반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40%가 깨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의 주가는 지금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이때가 당선 직후 1월까지 분위기 좋았을 때 그때가 확실히 고점이었던 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비트코인 역시나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8만 달러라는 지지선이 빠졌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거대한 이 저항선까지 예상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그래요. 비싸면은 자꾸 사람들이 사고 싸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비슷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변동성 지표 빅스 지수가 이렇게 4주 연속 주간 단위로 양봉을 만들어내는 건 근래에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최근 4주 동안 투자 심리가 얼마나 악화됐는지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피어 앤 그리드 지수 확인을 해봤는데 공포와 탐욕 지수죠. 극도의 공포 구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15까지 내려갔었고, 저는 10대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사실 역사적으로 공포 지수가 거의 바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바닥을 뚫고 지금 계속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운 심리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심리가 어디서 왔는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근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정말 오는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세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트럼프가 카오스와 컨퓨전,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을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리세션이 정말로 왔는가? 리세션은 지금 등장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이 부분을 가져와 봤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얘기했을 때 2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4분기까지는 역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죠. 물론 애틀랜타 연은에서 올해 1분기의 전망치를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마이너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다들 신뢰하시나요? 사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분기 만에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진다? 이게 정말 실물 경기로 가능한 일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뭐 어쨌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계속 수정을 하는데도 이 바닥권에 있다고 하니까 이걸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2분기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 경기 침체가 되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장단기 금리 차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진짜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3개월물이거든요. 그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침체가 왔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또 간밤에 그 지표도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뉴욕연은 기대 인플레이션 뭐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뉴욕연은에서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고작 0.1% 올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것인가? 아직까지는 애매하다는 거죠. 관세로 인한 리스크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은 택티컬 바운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준비하는 구간이라서 불가피한 그런 조정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나스닥이 4% 폭락하기는 했지만 S&P 500 기준으로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고작 8.9% 빠졌습니다. 요걸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 혹자는 그러겠죠. 8.9%밖에 안 빠졌어? 그럼 더 빠져야겠네. 조정은 더 클 수 있으니까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혹자는 야 그러면은 이 정도는 경기 침체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그런 조정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경기 침체의 어떤 두려움은 있지만 징후가 명확한 건 아니고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가 시장을 이렇게 확 내려앉혔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빠르게 한번 볼까요? 이거 뭐 딱히 볼 게 없어요. 그냥 그 빨간색만 쭉 보시면 다 M7입니다. 그 은근히 그린라이트도 좀 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이 테슬라가 문제였고요.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 브로드컴, 구글, 메타, 이 M7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M7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려 7,500억 달러가 M7에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한화로 계산해 보니까 1,094조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하루 만에 이런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15% 폭락을 했고요. 5년 만에 최대치 폭락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 뭐 M7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는가, 종목 하나하나 따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그냥 지금 M7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것 같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중요한 건 M7이 지금 S&P 500보다 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S&P 500 안에서 은근히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는 뜻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반대로 M7의 차트가 이렇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 S&P 500에 대해서 뭐 지수가 바로 V자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M7이 곧 S&P 500이고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나마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라클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래도 매출이 좀 늘었대요. 주문량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시간에 1.5% 상승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보니까 또 파란불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심리에 그 어마어마한 그 악화된 심리를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화요일이죠.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뭐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기 네.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놀랄 만도 한데, 근데 사실 또 알고 보면 저희들이 계속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제는 좀 증폭돼서 이게 한순간에 좀 폭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네, 딱 그렇죠? 하나 찍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다우지수라든지 S&P, 나스닥 다들 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그 폭스뉴스에서 그 발언을 하셨어요. 당분간 경기 침체 우려 다 이해한다. 예, 그리고 이것을 감내해야 그래야 이제 미국이 좀 더 부유해 줄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이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3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3.0%에서 3.1% 조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감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빅테크 고평가 논란이죠.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빅테크가 너무 오른 게 아닌가 지금 계속 그 문제들이 엮이면서 결국 국채 수익률도 다시 급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약간 이제 103 수준에서 유지가 될 정도로 약세로 지금 전환돼 있고요. 비트코인도 뭐 8만 달러가 깨지면서 7만 8천, 7만 9천 달러까지 급락을 하면서 결국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종목별 이제 차별화 상황에서 본다면은 주가 지수 박스권이 이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한번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 뭐 약세 업종들을 보면 엔비디아가 한 4%, 5%대죠. 뭐 테슬라 15%, 애플, 메타 뭐 다 4, 5% 이상 떨어졌고요. 팔란티어도 한 12%, 스노플레이크가 한 7%, 그다음에 브로드컴하고 우버까지 해서 한 5에서 6% 정도. 그러니까 IT하고 빅테크, 반도체 쪽이 일단은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코인하고 이제 핀테크 관련돼 있는 코인베이스 글로벌, 그다음에 로빈후드도 이제 한 20%대 지금 거의 하락을 보였고요. 핀테크인 어펌도 지금 10% 넘게 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동안 이제 펀드멘탈 대비 너무 고평가가 됐다. 이게 또 이제 양자 컴퓨터 쪽도 보시면 다들 뭐 10% 이상 다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술주에 대한 고평가, 뭐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경우에는 그만큼 고평가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을 좀 크게 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경기의 어떤 안정적 성장세는 아직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우려감이지 그쵸. 지금 그게 표로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뭐 기준금리나 속도 조절은 지금 뭐 얘기도 없습니다. 지금 왜 아래 공포에 지금 다 눌려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25년 올해 이제 빅테크 성장 둔화 부분까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 본다면은 S&P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제가 한 5,800에서 6,100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만약에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악화된다면 박스권이 한 5,500에서 5,800으로 좀 하향 조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계속 그 이완수 대표님께서 박스권 등락을 전망을 하셨는데
오늘만큼 놓고 보면은 그 박스가 이제 이탈한 그런 이탈한 상황이 거예요. 된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예. 이평선도 다 전에 같이 이제 틀리게 역전 현상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투자 심리로 지금 본다면은 이럴 경우에는 박스권이 좀 하단으로 한 번 더 하단에 박스권이 이제 전반적인 이 다운그레이드 한 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를 놓고 봤을 때 혹자들은 이미 그 조정 하락장의 시작이 됐을 수 있다라는 표현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심리가 이 정도로 무너지니까 그런 얘기도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박스권 하단부를 조정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신 건 제 개인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여전히 그 추세 자체는 기대 하단부에 대한 지지 기대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부터 이제 하락의 시작이지 않겠는가. 그럴 수 왜냐하면 이제 있죠. 뭐 나스닥 뭐 8% 빠졌는데 뭐 네. 그까짓 거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나스닥 8%가 빠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 평균적으로 하락폭 이상으로 충분히 지금 빠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뭐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지금 한 2달 전부터 계속 다운그레이드 돼 있었거든요. 예. 돼 있었고 그게 이제 어제 본인이 직접 말했다라고 해서 뭐 그게 다시 또 뭐 투자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고 이게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반면에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반대쪽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주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 나오거든요. CPI, PPI 2월달. 그런데 사실 예상보다는 그렇게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되지는 않고 있어요. 물가는? 왜냐하면 지금 뭐 당장 트럼프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부과된 게 없어요. 시행된 것은 지금 3월 4일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그다음에 중국 시행이 이제 유예됐던 것도 시행됐는데 그렇죠. 거기도 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또 통화한 다음에 대부분 또 한 달 또 유예가 됐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하고 또 정유는 또 유예됐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알루미늄, 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부과가 이제 시작되고 이러는데 아직 2월 달에는 이게 안 됐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직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듯이 크게 지금 반영되는 모습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역할이 또 틀려질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잘 보시면은 연준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 단 우려감이 있을 뿐이지 견고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예상치, 이 목표치 안에 계속 통제되고 있다. 왜냐하면 뭐 실업률이 4.1%로 얘기를 했는데 연준에서 4.0에서 4.2%라고 있거든요. 우리 범위 안에 있고 인플레이션도 1월달 PCE 지수죠. 개인 소비 지출이 2.8% 9%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안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되는 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3월 19일이죠. 연준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제 점도표 뭐 수정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기준금리는 동결되겠죠. 그런데 2025년 경제 전망치를 과연 연준은 어떻게 할까? 네, 이걸 지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봐라 트럼프한테 통화 정책 없이 이것을 무시하고는 경제가 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면은 사실 이번 주 경기 지표, 결국 지표로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준 쪽에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네, 보면 그쵸. 연준의 역할이 있을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오늘 보시면 이제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업종들이 종목들이 있죠. 뭐 메타 한 5%에서 4% 정도가 맞습니다. 이제 떨어졌는데 의외로 뭐 팔란티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 넘게 막 폭락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엔비디아라든지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알파벳,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최근 계속 조정이 이어지면서 펀더멘털을 많이 회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포워드 PE 레이시오가 지금 한 40배 정도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도 아직 30배가 안 됩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자리로 약간 그쵸.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미 이제 많이 돌아온 데는 네. 한 4, 5% 정도 조정을 받은 거고 예. 그다음에 제가 계속 뭐 팔란티어는 지금 포워드 PR이 150배입니다. 아직도. 거기는 뭐 네,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아직도 포워드 PR이 90배가 넘어가는데 문제는 1월달, 2월달에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이 지금 유럽하고 중국에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 2025년도 매출을 한 16% 이상 증가한 걸로 지금 테슬라는 잡고 있는 상황에서 포워드 PR이 거의 90배라고 보면은 네. 이것은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아니 테슬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간밤에 15% 폭락을 하면서 거의 뭐 시장 하락을 끌어내린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얘기하셨던 게
$200 초반까지는 내려와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 왜냐? $200 초반 한 번에 왔어요 지금. 네, 한 번 해왔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200 정도를 한번 찍어줘야 아, 그래야 이제 아직도? 펀드멘탈 상으로 마음이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도 PR이 한 뭐 $200 찍어도 그래도 포워드 PR이 70배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과연 2025년도 올해 매출 전망치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여태까지 사실 올라가게 보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정치력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반대로 2025년 매출 전망치를 반대로 지금 역전을 시켜버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사실 PER 같은 거 얘기하면 일각에선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니 무슨 PER로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팔란티어 100배, 200배 막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거를 그 PER 갖고 투자하면 먹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장이 좋을 때 하는 얘기고 장이 좋을 때죠, 맞습니다. 지금처럼 안 좋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그만큼 더 크게 밀릴 수 있는 게 그렇죠, 가장 맞습니다. 큰 장단점이잖아요. 네, 그 지금같이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될 때는 일단은 펀드멘탈을 봐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까지 이게 더 빠질 수 있고 하락폭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를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좀 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일단 당분간은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을 좀 접고 충분히 좀 이렇게 조정을 좀 받는 걸 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그게 궁금하네요. 근본적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라고 일단 오늘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리세션 피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대표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주요 은행이 경제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가 이제 올해 2.4% GDP 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했고 JP모건 같은 경우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의 30%에서 40%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제 전망치를 1.9% 상승해서 1.5%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다 같이 내렸네요. 네, 다 내렸어요. 그래서 JP 모건이 그래도 좀 근접하게 경기 침체 확률을 한 40%로 조정을 했는데 저는 40%는 너무 좀 큰 것 같고요. 아, 그래요? JP 모건이 항상 아시다시피 조금 약간 이 트럼프 행정부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한 20-30% 정도는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저 트럼프 관세라든지 이거에 따른 이제 주요국들이 보복 관세를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상승과 기업 이익의 저하를 먼저 봤거든요. 그렇죠. 경기 침체까지는 보진 않았어요. 네. 경기의 성장은 견고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 내 가계라든지 기업까지 다 부담이 되면서 결국 미국 경제라든지 금융시장 악화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경기 성장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아래 공포보다 사실 더 심한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에서 말씀했던 내용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하는 목적은 일단 뭐 미국이 해외에 제공한 비용을 환수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는 미국 내로 제조업이라든지 기술을 다 복귀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미국을 제조업으로 왕국으로 만드는 어떤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관세를 자꾸 부과하면서 자국 내 기업들을 보호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도 지금 폭스콘이 이제 주문 맡겼던 거 다 자국 내로 4년 동안 새로 공장 져서 이제 자국 내에서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도 다른 게 아니라 GM하고 포드 자동차 대표들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그럼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만들어 갖고 들어오는 자동차들 관세 부과 부담이 있으니까 그럼 시간을 주세요. 이러니까 오케이 그럼 시간 주겠다. 그렇죠. 또 그리고 유예를 했죠. 그다음에 대신에 빨리 공장 만들어라. 더 증설을 해라. 다 이거거든요. TSMC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뭐 미국이 이제 협조를 요청했다 그래서 저희한테 수주를 준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수주가 아니라 미국 내 조선업을 어느 정도 확대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LNG 선도 만들어야 되고 분함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게 미국 내에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조선업을. 알래스카 그 LNG 그렇죠. 운반하라 그 뜻이잖아요. 네, 운반하고 와서 조선소를 미국에서 만들어 갖고 미국에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 결국 생성세를 확대시키고 제조업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벌어줄 수 있는 방법들은 그 기회를 지금 자꾸 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게 지금 벌써 지금 한 달 정도가 지금 몇 달이 지났잖아요. 그다음에 11월 7일 날 당선된 이후로 보면 사실 100일이 지났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딱 눈에 보이게 나타나질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지표로 얘기를 해야 된다. 예. 그렇다 보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지표들, 그다음에 고용률 지표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런 제조업들이 좀 다 고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세를 부과했는데 너무 주변국들의 반발이 심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는 동맹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EU로 갈 거야. 막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고. 그렇죠. 멕시코도 지금 마찬가지고. 중국은 이미 다 끊고 그냥. 그게 또 좀 네, 걸리긴 해요. 예, 중국은 이제 아무 생각도 없고 이제 네. 됐고 우리 이제 EU랑 놀겠어. 이렇게 예, 가버리니까 EU도 지금 뭐 프랑스가 그럼 우리가 해구산을 제공해줄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전반적인 관세를 갖고 목적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표로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인플레이션만 얘기했었는데 이건 당연히 올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표가 아직 안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불안한 거죠. 경기 침체까지도 네.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크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가 보기에서 이제 약재가 좀 압축이 됐지만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은 경기 지표 이번 주 인플레이션 지표 다음 주에 결국 연준이 이것을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파월 의장이 또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박스권 또 하단을 또 지지할 수도 있다. 기존 박스권 하단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은 좀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뭐 보시면은 지금 보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너무 싸요. 엔비디아는 싸졌죠. 그렇죠. 네. 메타도 지금 PER이 포드 PER이 지금 28배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브로드컴도 보시면은 포드 PER이 지금 뭐 40배 이후로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빅테크들도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닌가. 가격이 싸진다면 결국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외신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디톡스 그리고 트랜지션.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그 체질 개선을 위해서 디톡스 구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그 급락과 같은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트럼프 정부는 믿고 있더라고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안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비미국 국가들이 단결해서 트럼프의 어떤 레임덕이 조금 더 빨리 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또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말해주면 되고 연준이 또 시장을 구원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나타난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다시 펀더멘털과 어떤 지표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